예, 오늘은 우리 저 홍유진 박사님하고 하는 날이네. 네. 이슈. 네. 밖에 지금 비 엄청 와요. 네. 어? 가을인데 이제 내가 보니까 패턴이 있어. 어떤 패턴이요? 가을이 막 한참 무르익고 있고 막 이제 나무가 떨어지고 낙엽이 지고 이럴 때 그 예. 마지막 즈음에 이제 강풍하고 폭우가 한번 쏟아져. 아, 그럼 다 강풍 폭우가 와가지고 왕창 해가지고 그냥 나무에 싹 더 이파리 다 이쁜 거, 떨어뜨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 오니까 쓸려서 떠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앙상하게 돼가지고 나목이라고 그러지 나목. 맞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근데 뭐 그 이치예요. 그 너무 더 쓸쓸해질 것 같아요, 교수님. 비 오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바짝 추워진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뭐 마지막 입시라는 얘기 소설도 나오고 OL리에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단풍나무 있잖아요. 네. 단풍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얘들이 그걸 이제 겨울을 못 버티니까 영양분을 끊어버린대 이렇게 단절을 시켜서 네. 더 이상 뿌리로부터 가지로부터 영양분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얘가 죽어가는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그 이파리를 버리는 네네. 단절선이 있대요. 끊어지는 선이. 아, 그 물드는 색깔까지겠네요. 그래서 딱. 그 선에서 딱 끊어지면 이제 단풍 졌다가 이게 떨어져서 가지고. 저 자기 밑에 쌓이잖아. 네. 근데 자기 밑에 쌓이는 거를 우리는 보기 싫다고 다 걷어내잖아. 네. 그 걷어내면 원래 안 된대요. 그 양분이 되게요? 그게 그 빨간 그 단풍잎 그 이파리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있대. 안토시아닌. 네, 네. 그 안토시아닌은 이제 한겨울에 뿌리가 보호받을 데가 없잖아. 보호받을 데가. 그렇죠. 그럴 때 안토시아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 하냐면 네. 진딧물의 특효야 그래. 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기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이 포함된 이파리를 내 뿌리 부근으로 떨어뜨려서 거기서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뭇잎이라고 그러더라고. 낙엽이. 그런 거 생각하면 교수님 참 우리 인간들이 조금 이기적인 게 음. 예쁜 것만 딱 보고 싶으니까 딱 해놓고 또 낙엽 진 거 보기 싫다고 다 치워버리고 그러면 안 돼. 얘는 나무는 자기 스스로 이제 살려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그렇더라고요. 순환인 건데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 뿌리 인근에서 썩어가는 거 그 자체가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 양분도 제공하고. 그래서 진딧물에는 특효래요. 안토시아닌이. 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식물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좀 살아가는 어떤 일정 부분의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한 이슈를 한 4곡씩 뽑아봤는데 장난 아니야 이거. 저는 이거 오늘 첫 번째 막 사건부터 짜증이 뻑뻑뻑 나 이거.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거 천하의 진짜 나쁜 놈이죠 이거. 네. 인천 잠진도에서 이게 아마 7월 15일 날 예. 새벽 02시 40분 경에 발생한 거예요. 네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네. 아내가 그 당시에 30살인데 네. 너 남편도 아마 30살 둘이 동갑인 것 같아요. 네네. 2023년 7월이니까 3년 3년 흘렀네. 차. 네. 그럼 아직 신혼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자식이 벌써부터 외도했나 봐. 아이고. 그래서 이제 외도하다가 아내한테 들켰어. 네. 그래서 사이가 아마 좋지 않았고 네. 이제 아내로부터 수시로 감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감시하겠지. 그럼요. 자기가 그 목소리 감시 쓰는데. 받는 거에 대해서 강한 어떤 불만을 느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이가 좀 서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날 7월 15일 날은 이제 잠진도로 낚시 가자고 아마 이동을 하고 있었나 봐. 이 부부가요. 예. 네, 이동을 하고 있다가 뭐 이건 저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는데 이건 본인 얘기야. 아내가 뭐 명품 가방을 몇 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네. 화가 팍 나가지고 더 이상 얘가 못 살겠다. 그래서 물에 수영 못하는 아내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미 출발할 때 마음 네, 먹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한짓 봐서는 그렇죠. 이미 출발할 때 아내 죽이러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 가는 길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갑자기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지는 건데. 우발범죄라는 거지. 근데 예. 이건 거짓말이고요. 내가 볼 아닐 때는 것 말도 같죠?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계획적으로 살해한 게 명백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더더군다나 보면 일단은 아내를 밀어서 빠뜨렸어요. 새벽 02시 40분이면 깜깜해요. 깜깜하죠.
바다 그 껌껌한 데도 확 밀어서 여자가 빠지면 네. 엄청 수영도 못하는 사람 엄청 허부적거리죠. 그렇죠. 근데 얘가 네. 우리는 그동안 몰랐었잖아. 돌만 던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 또 뭐 먼저 일단은 들어가고 깊은 데로 끌어들였더라고. 더- 지가 저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예. 깊은 데로 아내를 더 잡아 당겼어. 확실하게 이제 확실하게 깊은 데로 사망하라고 끌고 가놓고 예. 지는 나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 아내한테 네. 한 손으로 드는 돌도 아니에요. 무거워서 네. 이따만한 거 이거 양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던진 그 돌을 머리에 맞아가지고 아내가 사망. 이거 인간 아니야 이거.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거 인간 아니야 이거. 참. 기가 찬 일이더라고. 이거 그게 밝혀졌더라고. 계획적으로 살이 더 깊은 그러니까 물에 확 밀어놓고 예. 처음에 확 밀었을 때는 가에 빠졌을 거 아니야 가 쪽에. 그랬겠죠. 앞쪽에. 그럼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지도 뛰어들어. 예. 그래가지고 잡아 당겨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 깊은 데로. 그럼 이제 아내는 수영을 못 하니까 안에는 수영 못하니까 못 나오죠. 허부적거리지. 예. 거기다 놓고 지는 헤엄쳐서 나와갖고. 나와가지고 살려달라니까 거기다 돌 던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사실 사형이 진행 있다면 이건 정말 사형 집행해야지 맞아요. 이 사람. 정말요.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공포 속에서 아내는 사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 교수님 돌을 한 번만 던진 게 아니라요. 그래요? 여러 번 던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양손으로 들어야지 되는 돌이래. 큰 돌 돌. 크기가. 네. 그 머리에 이 상처가 있어갖고 걸린 거예요. 네. 머리에 상처가 있는 바람에 부검에 들어갔고 네, 네. 그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 인근에 있는 CCTV를 다 깐 거예요. 네. 자동차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를. 네. 그런데 뭐 거기 CCTV에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만 돌 던지는 거. 이게 아내를 향해서 돌 던지는 거. 어쩌면 그래놓고 아주 뻔뻔하게 이제 해경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해경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차에 짐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 그게 말이 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CCTV하고 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살해된 거. 정말? 그 CCTV 영상에 막 여러 차례 돌 던지는 게 그대로 그냥 다 있대요. 근데 이 30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이게 속상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30년 구형했어요. 그럼 구형이야 지금 구형. 예. 그러면 더 나올 것 같지 않거든. 유기징역 나오겠죠. 20몇 년 뭐 이렇게. 이게 왜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거의 피해자 유족하고 합의된 거나 마찬가지다. 에이. 이거는 이런 거 정말 저는 이해 안 가요. 이런 부분. 이게 변호인이 변호인 측의 주장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은 합의 못했거든요 이 사건에서. 그럼요. 최종적으로 합의를 못했는데 유족들이랑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재질도 불량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방어한다고 하는 얘기가 변호사가 매달 이렇게 손주 양육비를 보내고 있으니 그것도 지놈이 아니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반합이다 이거야. 이거 무슨 아니 말도 안 당연히 보내야 되는 돈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내 손주한테? 그럼요. 이걸 보내는 게 무슨 거의 합의된 상황이라는 얘기는 나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러게요. 거의 합의된 상황.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변호사들도 가만히 보면 되지도 않는 논리를 주장하려니까 저 궤변을 할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호를 해도 그런 식으로 변호하면 안 돼요. 그냥 그저 진심으로 후회하고 부끄럽고 죄스럽다. 평생 네. 속죄하고 살겠다. 지놈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변호사도 가야 돼요. 그럼요. 이걸 뭐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해줘요. 이걸 어떻게 해. 무슨 반합이가 거의 합의된 상황이라는 말은 나 듣도 보도 못했어. 법률 용어에서 거의 합의된 상황이 뭐야 이게? 합의가 됐으면 됐고 안 되면 안 된 거지. 그러게요. 거의 합의된 상황이 어디 있어? 뭐 우리말로 반합의 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 하여튼 이 남자 이건 정말 이 남편 이제 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이 나쁜 놈은 이거는 30년을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요. 이건 평생 동안 고통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똑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재질이 나쁜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빠뜨려서 사막해 그러니까요. 하는 것도 정말 악질인데 그러니까요. 끌고 더 깊은 데 들어가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그 사망하지 않은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러움 속에서 사망을 하셨겠냐고요. 완전 뭐 공포 이런 공포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수님 이 마지막 순간에 드는 그 나의 감정이 정말 배신감. 그렇지. 나 저 사람이 예. 나한테 살인마였구나.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할 때 그 머리에다 돌을 던질 때 예. 이렇게 들고 양손으로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놈은 내가 볼 때 30년 검찰에서 구형한 건 너무 싸게 주는 겁니다. 맞아요. 얘는 그냥 사형 구형하고 아니면 네. 무기 구형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질이 불량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그냥 불과 30년. 그래 물론 30년이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형이 30년이면 또 이거 판결에서는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현명한 판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30년은 좀 이상하다. 그러게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무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에이 화나더라고 이거. 참 이거 이 사건 참 그렇죠. 교수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참 어떤 양가적인 어떤 그 예. 느낌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금호도 아내 살인 무죄 확정되면서 남편이 사망보험금으로 12억 다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이에요. 2018년도 예.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금호도 선착장 방파제 인근 경사로예요. 네, 네. 그 경사로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이렇게 밀어서 네. 뒤로 이제 밀려가 가지고 빠져서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는 요거는 보험 목적으로 살해한 거로 봤어요. 예, 보험 살인이요. 예, 보험 살인으로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났었었죠, 유죄가. 이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니까 네. 뭐 무죄가 났어. 무죄가 났으니까 당연히 그때 아내한테 들어오던 보험금 12억. 네. 요건 이제 내놓으라고 하고 그 사람이 재판할 수밖에 없겠지. 그랬겠죠? 보험회사 측에서는 못 줘. 네. 너 무죄 난 거하고는 별개로 보험회사 그렇죠. 측에서는 이거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된다. 이러면서 보험금 잘 안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재판 걸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직접적인 증거 없다. 네. 살해했다는. 네. 그다음에 이제 살짝 직전에 아내 이름으로 수익자를 바꾸거든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수익자 변경을 하거든요. 예. 보험금 타가는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지가 보험금 먹으려고 한 거다. 수익자도 바꾸고 밀어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 수익자 변경을 강권했다 억지로 했다고 입증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게 보통은 그냥 수익자를 지정을 안 하면 보험을 가입할 때 당연히 이제 안 해요. 법정 그렇죠. 보통은 안 하죠. 그냥 어쩜 법정 상속인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어차피 내 가족이 될 거니까 안 하면 법정 상속이네. 예,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구태여 사고 나기 20일 전에 그렇죠. 이 남편이 본인으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바꿔놨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보험사 측의 또 어떤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뭐 그거 가지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수익자 변경을 주도하거나 강권했다고 예. 강하게 권유했다고 입증할 게 볼만한. 없다. 당연히 입증 못하지 돌아가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뻔한 얘기를 이제 그렇게 법원에서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찌됐건 살인 사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네.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다만 이제 이 민사 재판도 1심에서는 무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에서 네, 그거는 별개로, 예. 형사 사건 무죄하고 별개로 1심에서는 보험금 주지 마. 네.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1심 민사재판부에서는 왜 이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냐면 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네.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보면은 네. 이 박씨 이 남자가 네. 이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는 그 승용차가 경사면을 따라서 바다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대요. 과학적 증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근데 요게 있기 때문에 그거 밀었다는 거지. 차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빠질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수 얘기는. 그렇죠. 거기 그리고 교수님 그 현장 보면은 굉장히 우둘투둘하더라고요. 경사로긴 경사로나. 밀지 않으면. 예. 그런데 빠졌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 하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이제 1심에서는 네. 보험금 주지 마.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바뀐 거죠. 보험금 주지 마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네.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저 경사로를 따라서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지 않냐? 증거 없을 수밖에 없지 그 시간대. 그렇죠. 뭐 본 사람도 없고 뭐 직접적인 그러면.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네. 20일 전에 수익자 변경한 거를 강제로 네. 해가지고 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무죄다. 보험회사에서 돈 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요. 예. 대법원도 그냥 뭐 어찌됐건 고의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은 돈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그 연리 몇 프로 하는 저 퍼센테이지 이자 지연 있잖아요. 이자, 예. 그거는 이제 1심 그 승소 난 거 그 제외하고 네네네. 그 이후부터 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 금호도 아내 살인 사건 관련돼서는 이제 수사 기록도 상당히 있고요. 네. 수사기관에서는 지금도 뭐 철석같이 이 남편이 살해한 걸로 생각을, 그렇게 예, 생각하고 예.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었을 때 사회적으로도 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논란이 많았어요 예. 이거. 그 전에 뭐 캄보디아 안에 네. 그 고의 교통사고 뭐 살인 사건 했는데 그 보험금 다 나갔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의 한계이기도 해요. 아무도 본 사람 없는 곳에서 깜깜한 데서 은밀한 막, 어떤 예. 장소에서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한 그런 사건은 그렇죠. 사실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얘밖에 살아있는 사람밖에. 그렇죠. CCTV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산 택시기사 살해 사건이에요. 네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네.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제목이 아산 택시기사 살해 그래서 아산 택시인 줄 알았어요. 아산. 아산 지역에. 예, 그게 아니고요. 네. 보니까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다가 예. 아산시에 있는 한 국도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거예요. 그럼 사건 장소만 아산인 사건 거네요. 장소가 아산인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 제목을 아산 택시기사 하니까 아산에 있는 택시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피해 보더라고. 받은 것처럼. 살해 장소가 그거예요. 광주에서 지난달 23일 날 네. 이제 아마 자정쯤에 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자고 했나 봐. 광주에서. 네. 어휴,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산시의 한 국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네. 거기서 돈하고 이제 금품 다 훔친 거예요. 차까지 훔쳤죠. 예, 그리고 예. 차 직접 끌고 인천공항까지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태국 비행기 타고 날랐어요. 네. 방콕까지 갔는데 바로 이게 드러나가지고 현지 경찰하고 이제 그 현지 경찰이 그 경찰 주재관이 있어요. 우리. 네. 네. 그 주재관 공조해가지고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그 수완나품공항 뭐 학교 바로, 항상 거기 내리잖아. 예, 예. 거기 입국장에서 그냥 바로 잡힌 겁니다. 바로 잡혔네요. 11시간 만에. 예. 그래갖고 24일 날 국내로 송환된 거예요. 근데 이 범죄 23일 자정하고 24일 날 송환된 거예요. 네네. 이 범죄 동기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교수님. 동기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태국으로 간 이유가 있었죠. 태국에서 그렇습니다. 결혼식 하려고. 태국 가서 태국 여성하고. 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놈이 미리 태국인 여성하고 결혼식이 예정이 돼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돈은 없고. 그러니까요. 이제 가가지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련 비용 마련하려고 그래 피해자 살해하고 현금 차량을 훔쳤다고. 근데 택시 기사분이요 몇 푼이나 있다고. 글쎄 말이에요. 이거 요즘은 다 카드로 결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현금도 많이 안 들고 다니실 그러니까 텐데. 이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참 지금 뭐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그 어떤 그 이 범행 도구 같은 거 미리 준비했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계획적인.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범행 방법, 도주 방법 뭐 이런 것도 다 사전에 검색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네. 이건 내가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살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행 대상도 그 택시 기사로 딱 타겟팅을 해놓고 네, 맞습니다. 다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타고 목적지가 그러면 저 공항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해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 계획을 한 거였죠. 맞습니다. 이 사실은 택시 기사분들이 위험해요. 위험해요. 정말. 의외로 생각보다 택시 기사분들이 위험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또 형사들끼리는 이제 물론 뭐 위험하지 않은 범인은 없고 멍청하지 않은 범인은 없습니다. 다 잡히는 놈들인데 네. 형사들이 특히 이제 하는 얘기가 택시 강도하는 놈들을 멍청하다 그래요. 막말로 돈이 있냐고 그분들. 글쎄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그 다 톨톨 털어봐야 그 잔돈 그 동전까지 털어봐야 10만 원 내외예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택시 회사하고 계속 연결돼서 연락이 되거든요. 타코에 다 돌아가고 있고 위치도 다 파악되고. 위치 다 파악되고 네. 이거 택시 기사 상대로 이 범행하는 놈들 이거 아니 그렇다고 다른 저 택시 말고 다른 거 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또 그렇죠, 요즘엔 무슨 말을 못 하겠다고 하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 형사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택시 강도하는 놈처럼 멍청한 놈들 없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위험 수위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접대도 말씀드리지만 좀 칸막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 칸막이, 무슨 금요일에 이제 강의 갔다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지방이라 이제 갔다가 이제 택시 집까지는 택시 타고 가는데 근래에 탄 택시 중에 처음 봤어요. 그 기사님이 여자분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칸막이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여자분이라 그래. 그 뒷자리랑 앞자리 경계 그리고 조수석이랑 운전석 경계까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막으면 확실히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범위를 가지고 탔는데 네. 내가 이제 그런 이 새끼 이 나쁜 놈처럼 이제 그 강도지 마음을 가려고 딱 먹고. 탔어. 예. 딱 탔는데 보니까 플라스틱이지만 비록 물론 예. 발로 차고 막 어거지로 하면 깨지겠지. 예. 그러나 그래도요. 장애 요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고 예. 야 이거는 뭐 완벽하다. 운전기사를 딱 둘러싸고 있고 그러니까요. 앞뒤도 안 해놓고 있고 예. 야 이건 뭐 불편하다 범행하기에. 그렇죠. 범인들 입장에서는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장애 요인이 존재하면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들 이거 칸막이 다 놓는 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중국도 하고 내가 돌아다니면 외국 가서 다 돌아다니면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회사 택시 같은 좀만 경우는 지원해 좀 주면 지원을 되잖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좀 해준대요. 지원을 저거. 해주고. 그러면 회사하고 지자체하고 좀 해서 네. 좀 저 그 기사분들의 안전이 나 그 회사 입장 나는 좀 회사도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래도 보면은 그래도요. 회사는 기사분들보다 낫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기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사분들이 안전해야지 우리 회사가 계속 안전하게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회사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자체에서도 좀 도와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택시는 좀 안타까워 이거 보면. 맞아요. 택시 강도 사건 한 번씩 나잖아요. 네. 택시 강도 하는 놈들은 줄타기로 연신 택시 강도예요. 계속 또 웃긴 게. 똑같이. 그 전에 현지 기자가 있을 때 보면 우리 관내에서 택시 강도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추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저쪽 딴 데서 또 나요. 그 범행 수법 보면 유사해요. 도는 거예요. 막 택시 타고 돌면서. 그쵸. 그럼 거리가 돈이 막 지거든 예. 돈이. 그러니까 막 돌면서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시급히 잡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